먼저 음악을 하나 좀 깔아주셨으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정유라는 어떤 죄인이냐? 정유라의 죄목은 무엇이냐? 정유라는 엄마하고 같은 급이냐? 아니면 어떤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그것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정유라 씨한테 적용되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뭔가요? 업무 방해죄가 있고요. 업무 방해. 대학 이화여대에 불법 입학한 그 사건으로 업무 방해가 있는 거고. 부정 입학.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자 뇌물 수수죄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승마비를 지원한 게 그게 뇌물이었고 그거를 그 정유라가 같이 인지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같이 먹었다라고. 법대 나온 티를 조금 내자면 네. 그때의 제3자 뇌물 수수라는 건 삼성이 대통령한테 민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뇌물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정유라한테 주도록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3자는 정유라와 최순실이 된다. 그 얘기죠.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무식한 차에서. 아니. 네, 진짜 무식하네. 예. 그다음에 제가 조금 먹고는. 놀랬어요. 진짜 기억 안 갔는데. 자, 외환관리법 위반도 설명해 주시죠. 외환관리법. 그거는 또 정유라가 그동안에 저희 녹화하는 시간 어제 정유라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너 당신 독일에 있는 동안 무슨 돈 갖고 살았냐? 애는 무슨 돈으로 키웠느냐? 이렇게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돈을 이제 일부 가져갔는데 그 돈을 갖다가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갔다. 그 돈의 액수가 2만 달러 넘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국내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요게 물론 다 큰 죄죠. 중죄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근데 국적기를 타는 순간 체포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럴 만큼 이렇게 위중한 죄입니까? 그거는 먼저 얘기하시면 제가. 아니 물론 그 정유라가 200여 일을 잠적을 했었고 국내 언론에서 언론은 물론이려니와 막 그렇게 추적을 했는데 사법 당국도 연락이 안 됐으니까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체포하는 거는 맞지만 과연 이 사람을 정말 그렇게 현재는 체포를 하고 또 내려갖고 보여주고 이렇게 대국민 쇼를 해야 되나? 저는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죄가 위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저희가 얘를 이렇게 잡아갖고 국민들 앞에 넙죽 대령했습니다. 알아서 썰어 드십시오.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아서. 기순배도 그렇게 보시나요? 제가 일단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먼저 음악을 하나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별들의 고향이라는 옛날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OST로 나는 19살이에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윤신혜가 불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그 윤신혜가 불렀어요? 아무것도 저희가 아는 윤신혜요? 네. 정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박 부장이 제기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보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기자들한테 대답하는 모습으로 사실은 정유라라는 처녀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여인일 텐데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하나씩 좀 풀어가 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유라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봤어요. 내 이름이 정유라다. 그 다음에 나의 친모는 최순실이다. 이걸 빼놓고는 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들어간 대학에 내가 대학을 갈 생각도 없었거니와 대학에서 전공이 내가 뭐인지도 모르고 학교 학적이 있었다. 이화여대 역사상 이화여대 입학생 중에 자기 전공이 뭔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그 유일한 학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거든요. 이게 그냥 정유라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진함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으로 계산된 순진함인지 아니면 좀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순진함인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박 부장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 정유라한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물을 수가 있지? 심지어 우리 국적기 안에서 쇠고랑까지 채워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은 정유라 때문에 이대 총장이 갈렸죠. 교수들이 구속이 됐죠. 아무튼 어떤 지금 일단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만큼의 많은 관련자들이 생겨났을 만큼 어떤 사태 발생에
그 요인이 됐던 네.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찰이 할 일이고 그 영장을 이제 발부하는 건 또 법원이 판단할 일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절차를 좀 지켜놓고 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예. 아무튼 죄가 네. 뭐지라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물으면 네. 고개를 좀 갸웃하게 하게 하는 네.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유라는 그 최순실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정말 태풍의 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사랑하는 딸이 임신을 해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엄마는 얘를 올림픽 선수를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얘가 임신을 덜컥 해버렸네. 집을 가출했네.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를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건 밖에 일단 출산을 했으니까 데리고 나가야 되고 나가서 걔를 재활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올림픽을 다시 돌려야 되고 이때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돈이 있었지만 내 돈 쓰기는 싫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공공의 자금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을 압박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정말로 미혼모 딸 갱생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 때문에 모든 사단이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태풍이 정말 하와이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 본토까지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와이에서 발생한 그 최초의 태풍의 눈, 태풍의 핵 그 태풍의 핵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미시시피에서 그 사람들 뭐 5천 명이 죽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의견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아주 밑바닥의 가장 네. 큰 이는 결국은 최순실의 빗나간 모정이었다. 네. 결국 그것이 됐고 그것에 힘이 됐던 거는 거기서 동력을 실어준 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끈끈한 관계였다. 네. 그래서 뒷배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얻고 한 거라. 이거는 하는데 저는 이 정유라 씨의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육성으로 2번 들었단 네. 말이에요. 그 인천공항 때,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요? 거기서 체포됐을 때 또 기자들 만나가지고 네. 하고. 근데 저는 이번 인터뷰보다 사실 첫 번째 인터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특기생들한테 이건 너무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제가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어쨌든 열심히 한 학생이 아닌 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소양, 지성적인 소양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는 솔직히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기자들 만나서 답변을 하는데 너무 청산 뉴스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은 교묘하게 다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자기가 이런 부분을 네. 모른다. 그건 엄마가 다 했다. 그 교육을 미리 사전에 받았는지 네. 아니면 국내에 있는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받았는지 네.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얘가 뭐 너무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첫째 뭐냐면 네. 업무 방해 부분이 이제 이대에 가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 부정 입학을 하는데 얘가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느냐의 부분인데 그때 나이가 18, 19살이었을 텐데 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어쨌든 대학 이대 넣어주기 때문에 이대가 어쨌든 여성 그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거길 들어갔는데 지가 그걸 모르고서 나는 했다. 엄마가 시킨 대로만 했다. 18살 나이가 그럼 엄마가 시킨 대로만 했으면 애도 낳지 말아야 되고 아니 그런데 했어야지. 정유라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 하나. 잠깐만요. 정유라가 응. 승마 특기생인데 이대 법대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체대 들어갔잖아요. 네? 체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한 사람이 체대에 들어가는 거를 그 들어가는 선수들이 아 이게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 저는 네. 하여튼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캥기는 부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두 네. 번째 이제 그 제3자 뇌물 같은 거 이거는 저는 좀 그래요. 그때 네. 당시에는 이 최순실과 얘가 임신을 해가지고서 가출을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막 모든 걸 다 얘기해 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뒤늦게 알았을 수는 네.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실행하고 막 공모하고 이런 단계에서 네. 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외환관리법 부분은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서 돈을 갖다가 펑펑 썼잖아요. 솔직히 네. 막 보호모 데리고 막 개 네. 매매를 키우고 네. 집 얻고 말 사고 전용 자기가 할 수 네. 있는 무슨 연습장 빌리고 그 돈 어디서 나왔는지 당연히 이 친구는 알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아 엄마가 이 돈을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져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봤을 거고 에이 뭐 엄마가 그렇게 했겠지. 법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필적 고의에 알면서도.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자 딸을 데리고 외국 여행을 갔어요. 네. 현금을 막 씁니다. 네. 뭐 물론 뭐 신선배 돈이 없으니까 많이 쓴 적도 없겠지만 그럴 일이 그 딸이 아빠 이 현금은 어디서 찾았나요? 신용카드는 그러면은 만불을 지켜서 쓰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건데. 미필적 고의라는 건 자기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라고 아는 정도만 있어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필적 고의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 더 추궁하지 않는 거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자녀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밖에서 어떻게 하든지에 대한 신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무지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요. 자, 우리가 정유라에 주목을 하는 네. 것은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백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유라는 챕터 하나를 차지할 걸로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유라를 통해서 본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다층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면을 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가 한 짓이 정말 너무 미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유라라고 하는 철이 없어 보였던 그 어떤 소녀를 통해서 작은 구멍으로 보면 국정농단의 다른 면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전제 하에 정유라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오는 동안에 생각을 해봤어요. 정유라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정유라 리스트입니다. 정유라의 리스트. 일단 저는 엄마를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최순실. 근데 그 박원호 씨라고 승마협회 전무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애를 떼느니 마는 이걸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할 때 정유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엄마가 없다. 근데 그런 얘기로 봤을 때 정유라가 본인도 애를 낳은 엄마 입장이지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맨 먼저 최순실 엄마가 생각날 거고 애증 관계가 복잡하게 있을 거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따라서 정유라 입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엄마 최순실의 혐의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어떤 한 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두 번째, 누가 생각날 것인가? 이 노승일 씨가 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정유라는 이모가 둘인 셈이에요. 하나는 최순득,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의 엄마, 장시호 엄마, 거기도 이모였고 박 전 대통령을 이모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 다음에는 두 명의 이모가 떠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정유라는 어린 나이여서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다 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박 전 대통령이 만났을 당시, 엄마하고 최순득 이모가 만났을 당시, 최순득 이모와 박 전 대통령이 만났을 당시, 이렇게 저렇게 봤던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거를 검찰이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로 넘어가면 아빠가 있죠. 정윤회 씨. 아빠가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기 아기의 아빠, 남편이라고 부를지 신랑이라고 부를지 오빠라고 부를지는 모르지만 신주평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유라라는 작은 구멍으로 봤을 때 이번 국정농단의 어떤 다층, 이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근데 그 김 선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유라는 결국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큰 사람을 데려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유라한테 과한 혐의를 엮었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정유라가 입을 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정유라가 입을 열 길이 없단 말이죠. 입을 왜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와야 되는 방법으로 뭐 제3자 뇌물수수죄 무슨 업무방해 뭐 이런 죄 그다음에 뭐 외환법 뭐 이런 거를 씌웠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뭐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증인이 당연히 입을 안 열 테니까 뭐 당신 여자관계 좀 들춰볼까 뭐 당신 돈 쓴 거 들춰볼까 이게 뭐 늘 검찰이 하는 방식이지만 저는 그 방식으로 엮어내는 이 검찰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그럼 정유라를 미워하는가? 밉상이죠. 그야말로 국민 밉상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유라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될 때 수많은 언론들이 보여준 게 정유라가 최순실과 더불어서 싸가지 모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짰고 그게 무슨 의도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냐 추적을 해보면 사람들은 좋았던 면을 얘기하진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쁜 점만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이 증폭이 되어서
거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악녀 모녀처럼 돼 있는데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짜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는 정말 좀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 단계니까 저는 조금은 과연 내가 정유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지금 계속 정유라가 뭐 머리가 별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뭐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비난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법리적으로 나한테 불리한 말을 안 할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사람한테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다 있죠. 본인들에겐 자기 방어권이 있는 건데 왜 정유라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잔머리를 굴린다,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모는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도중에도 나왔는데 네.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 하나로 잡았던 게 이 정유라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 말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다. 네. 그런 얘기. 노승민 씨가 얘기했어요. 럭비공. 럭비공. 그래서 이 정유라가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뭐 계속 이제 받게 될 텐데 구속 상태든 불구속 상태든 그럴 경우에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모른다. 그 얘기가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엄마 최순실 씨,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인천공항에 나와서는 자기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엄마의 관계 잘 모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기분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 뭐 검찰이 막 증거도 들이대고 회의도 할 거고 압박도 할 거고 그렇다 보면 더군다나 또 애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변수는 애기 같아요. 정유라의 어떤 입장을 정하는 애기에 대해서 또 어떤 저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저는 끝까지 저는 입을 안 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서 안 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유라한테는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촌 언니 장시호. 아마 검찰이 장시호 언니를 정유라 사촌 동생한테 롤모델로 대질심을 시킬 수도 있고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정유라가 했던 말이 검상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 세밀하게 이제 짚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엄마하고 박 전 대통령이 무슨 관계인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 말을 생각했다가 묻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태여 한 말이거든요. 정유라도 상당히 이번 사건의 전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다는 감정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유라가 본인이 어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묻고 물론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도대체 국정농단 사건 이것의 본질이 뭐고 속모습이 뭐고 겉모습이 무엇인지 이거를 얘기해줄 중요한 사람이 정유라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다뤄볼 문제는 다 다뤄본 것 같고요. 아마 정유라는 검찰 수사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한 번 다뤄볼 기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